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 내용은 국제개발협력과 무상 원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강의에 앞서서 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그 정보화 운영실을 책임지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정보화 운영실은 보통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OECD, 그 ICT ODA 사업을 하는 100% 하는 그 이제 그 부서라기보단, 부서이면서 그 저희 기관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운영을 다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4일 마지막 날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이제 약간은 그 되게 러프하게 아마 들으셨었던 내용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 무엇인지, 그 중에 무상 원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무상 원조를 대표로 하고 있는 코이카에 대한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코이카가 ODA 사업에 대한 사업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 유형별로 어떤 실행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 전자정부 사업이나 IT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전 시간에는 PCP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을 하실 때 어떤 고려사항으로 이제 그 사업을 발굴 형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18년도 12월에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줄여서 국사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사협에 대한 소개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막 커피 쿠폰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한 4일 동안 강의 들으면서 원조에 대해서 좀 아시는 선생님 혹시 제일 먼저 답 주시는 선생님께 제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직 답을 못 하셨는데 아무튼 제일 먼저 말씀 주신 선생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정의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원조는 그러니까 대상국가하고 공여국이 굉장히 약간 이제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원조를 도움을 받는 국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주는 공여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원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줘야 할까에 대한 어떤 그 피로감이 좀 점차 쌓이게 되고요. 수원국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그 원조의 덫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제 그 해당 수원국에는 굉장히 여러 다양한 나라들의 그 이제 기관들이 공여 기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이제 수원국에서 하려고 하면 철도를 까는 이제 무슨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각각의 이제 공여 기관으로 이제 찾아가게 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 공여 기관에서 막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초이스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약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공여국 입장에서는 계속 언제까지 이거를 줘야 돼? 라고 하는 피로감과 수원국 입장에서는 공여를 받는 원조의 덫에 이제 맞물려가지고, 더 이상의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 효과성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거기에 퀘스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조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생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용어로 요새는 이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원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국가를,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로 인정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공여국하고 파트너 국가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인의식의 오너십이 기존에는 공여국이었다면 지금은 파트너 국가의 오너십을 제고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개발 목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용어에 대해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ODA라는 용어를 아마 4일 내내 들으셨을 것 같아요. ODA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OECD 닥에서 정의 내리는 ODA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앙이나 지방 정부를 포함한 또 공공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이다. 약간 이제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잘 사는 나라가
개발도상국한테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면 그게 다 ODA냐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ODA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누가 줄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여국 정부나 또는 이제 그 지방 정부 또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이 오피셜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뭐 개발도상국 어느 국가나 다 그걸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OECD 닥의 수원국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OECD 닥에서는 한 3년에 한 번씩 수원국 리스트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42개 국가가 이제 수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고요. 이 수원국은 또 크게 4가지로 이제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최빈국, 그 다음에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국가, 고조소득 국가. 그래서 4가지의 그 국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OD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상 ODA가 있고 유상이 있는데요. 무상은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유상 ODA는 이제 차관에 대한 부분이죠. 돈을 빌려주는 소프트 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기재부 산하의 EDCF에서 요거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는 부분인데 이자율이나 또는 이제 상환 기간 거치 기간 요 3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수원국 쪽에 가장 최대한 그 이제 유리한 조건에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이제 그걸 양화성 차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양화성 차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모든 것들은 그럼 또 ODA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25% 이상의 그 이익 그 유리한 조건일 경우에 그 무상으로 증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ODA라고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자, ODA라는 목적 자체는 가장 좀 명확한 부분이 빈곤 퇴치입니다. MDGs라고 해서 2000년대에 자, 그 개발 협력에 대한 그 목적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라고 목표를 이제 설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개발도상국의 그 빈곤 퇴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1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2번은 초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8가지의 21가지의 그 세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15년도 이제 끝난 이제 그 목표인데요. 이 목표들은, 우선은 단기간 내에 그 빈곤 퇴치율을 한 50% 이상 줄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원조에 대한 그 프레임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성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이 그 원조에 대한 그 자금 자체가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아마 이제 뒤에서 저희가 아마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대륙별로 나타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조금 빠져 있거나, 이렇게 약간의 그러니까 불평등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편차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같은 경우를 좀 보면 MDGs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뚜렷했지만 그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함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적인 부분들이거나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유엔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합의된 거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리더십, 오너십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국가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지들이 좀 필요한데 그 의지를 가는 거는 지속 가능성, 그거에 대한 오너십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파트너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SDGs에 대한 그 목표입니다. SDGs는 17가지 목표를 가지고 169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SDGs의 그 큰 특징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하고 공여국, 선진국 모두의 그 보편적인 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 인권 부분에 대한
또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뭐 선진국, 그 다음에 공여국, 수원국 이런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를 해서 인류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개발 그 패러다임의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요. 경제사회 환경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변혁적인 의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이행수단과 강력한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에 대한 확보 체계,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이제 PCP를 써보신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웃풋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웃컴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 개발에 대한 투자가 됐을 때 해당 국가에 얼마만큼의 이익이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에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DA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1대1로 정부하고 그 다음에 수원국의 1대1 관계였었는데 SDGs 쪽에서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됐을 때는 정부를 포함해서 국제기구나 민간까지 그 사업, 그 범위를 주체를 확장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닭 회원국은 한 30여 개, 30개국의 회원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닭에 가입을 해서 신흥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23억 불로 빠른 속도로 ODA 규모가 좀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18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한 1,530억 불 정도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NI 대비 0.16% 정도의 규모로 지금 한 15위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까지 0.2%로 상향을 하겠다고 지금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가 있고요. 유엔에서는 0.7%까지 올리라고 계속 이제 그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니즈에 맞춰서 계속 그 ODA에 대한 뭐 예산이나 투자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규모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VIP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현재 지금 ODA에 대한 예산을 2030년까지 한 2배를 더 추가를 하겠다고 약속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추진 체계입니다. 이제 약간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ODA라고 하는 거는 공적 개발 원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국가가 국가 간의 양대 간 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자 협력이라고 우리가 유엔이라든지 어떤 그 월드뱅크라든지 그런 어떤 그 출연금을 주는 기여금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ODA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양자 협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로 또 나뉘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유상 원조보다는 무상 쪽으로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상 원조 중에서도 협력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술 협력과 또 이제 무상 원조로 들어갑니다. 기술 협력 분야에는 이제 초청이나 현지 연수 같은 것들, 전문가를 파견한다거나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들. 그래서 아마 이제 실시 기관은 코이카가 이제 대표 기관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타 부처 선생님들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기타 부처라든지 또는 이제 기관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주관 부처는 외교부가 됩니다. 유상원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관이나 돈을 이제 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해서 해당의 실시기관이 EDCF가 되고요. EDCF의 그 주관 부처는 기재부가 되겠습니다. 다자 협력은 외교부하고 기재부에서 각각에 좀 나눠지게 됩니다. 유엔이나 국제기구 등의 분담금이나 기여금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월드뱅크처럼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나 출연을 하는 걸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커피 쿠폰 나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나라가 공영국이 되는 시점이 몇 년도일까요? 제일 먼저 답 주신 분께 있으신가요? 아, 네. 조금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아, 예, 박선영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이거 박수 쳐드려야 돼. 201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2010년도에 닥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3조에 이제 기본 정신이 목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 SDG에 있는 그 목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의 인권 향상과 성평등, 그다음에 지속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을 하고 협력 대상 국가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개정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그 이제 기본 정신이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됐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한 것처럼 청소년 부분들이 이제 그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아동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있었었는데 18년도부터는 아동과 청소년 까지 포함을 한 인권 향상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에 대한 인권 향상 부분이 국제사회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뭐 국가 차원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월에도 사실은 이제 그 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CPS라고 국가에 대한 얼마만큼을 지원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폭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그 재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 더 체계화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기본법에서 좀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엔 총회에서 SDG 달성을 하기 위한 큰 이제 아젠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조실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을 2016년에서 2020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은 재원 규모는 20년까지 GNI 대비 0.2%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에서는 GNI 대비 0.7%를 목표로 삼아라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0.16% 정도여서 20년도까지는 0.2%,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030년도까지는 지금의 한 2배 정도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재원 규모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무상 비율입니다. 17년도까지는 40에서 60%에 대한 유무상 비율을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양 다자간 비율도 이제 좀 준수하겠다. 특히 이제 이 비구속성에 대한 비율을 점차 이제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속성에 대한 비율이 높으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수원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구속성 비율을 계속 높여서 그래서 무상 같은 경우에는 95%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PCP 같은 거를 쓰거나 어떤 계획안을 쓸 때 비구속성에 대한 비율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95% 이상이 좀 높여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협력 전략인데 CPS라고 해서 국가의 그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중점 협력 국가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아제르바이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 아프리카는 7개국,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11개국, 그 다음에 중남미 한 4개 국가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선정을 하고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뭐 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위생 쪽이나 뭐 지역개발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ICT 분야이기 때문에 뭐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나 이쪽 인프라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나 에너지 이렇게 국가마다 특징적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ODA 이제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제 18년도, 19년도 보면 한 3조 규모로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양자 쪽이 아무래도 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 정도는 양자 중에 무상 원조 비율이 한 뭐 1.3조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계획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국가에 대한 그 종합 시책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종합 포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상원조의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원조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무상원조에 해당이 됩니다. 뭐 기술 협력 분야, 실제로 이제 그 원조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무상원조 규모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 기준으로 83개국 대상으로 41개 기관이 1132개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원을 분배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CIS, 오세아니아 순서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분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적 분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이제 좀 재원이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재원이 그 배분되는 것을 보시면 교육 분야가 가장 많고요. 공공행정, 보건, 그다음에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본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사실 이제 보건 분야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투자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형태별로 재원을 분배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는 프로젝트 사업이 제일 많죠. 코이카에서도 프로젝트 사업이 제일 높은 순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단이나 연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민간 협력 사업 순으로 재원이 이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이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그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코이카는 그러니까 한국 명칭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합니다. 1991년도에 이제 그 설립이 됐고요. 외교부 산하에 대외 무상 원조를 사업을 수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무상 원조에 대한 저희가 전담기관이라고 예전에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 원조를 하고 있는 기관에 전담을 하는 목표로 사실은 설립이 됐었는데, 현재는 제가 이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대표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제 선생님들도 다 계시지만 각 부처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90% 이상, 80% 이상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기관으로 이제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포피입니다. 아까 이제 SDG에 대한 부분이 17개의 그 대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이제 그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포피로 이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 평화, 번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DG 5번이라든지 15번, 13번, 15번에 들어가 있는 가치들을 저희가 이제 보편적 가치로 보고서는 추구를 하게 됩니다. 코이카 예산 규모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 ODA 규모 중에 한 이제 13년도에는 68%였다가 점점 이제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데요. 20년도에서는 제가 한 9천억 정도 규모로 지금 예산 규모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44개 국가에 이제 그 해외 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 가나, 르완다,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 기관에서는 중점 협력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기술, 환경, 에너지, 범분야,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입니다. ICT 분야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공행정에 들어갔었는데 이 공공행정 분야 중에 지금 현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범분야에 약간 걸쳐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공공행정의 전자정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정보화라든지 보건의료정보화 또는 농업 ICT, 그 다음에 기술환경, CTS 사업, 이렇게 ICT와
결합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본 분야에 좀 속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에서도 이렇게 분야별로 중기 전략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개발 협력 전략에 맞춰가지고 코이카는 그거를 받아서 중기 전략을 좀 잡고 있는데요. 그 중기 전략에서 제시하는 전략 목표하고 주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SDG 목표 4번, 5번, 8번에 양질의 교육을 통한 포용적 발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미션은 협력국의 교육 시스템에 교육 주체를 참여를 제고를 하고 모든 인권과 그다음에 교육을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이카에 대한 그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 34분 정도가 지금 경과된 상황인데 혹시 질문이 지금까지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을까요? 중점협력국 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략 목표가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일반 협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수원국의 그 기본 국가 전략들을 저희가 이제 사로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 전략에 제가 그 방향성을 맞춰서 이제 하게 되고요. 민동기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들 24개국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24개국의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조실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약간 외교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교에 대한 부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SDG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목표들하고 맞춰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설이 선생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셔가지고요. 요것만 좀 보고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뭐냐면, 코이카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형성을 할 때 중점 협력이거나 아니면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형성이 가능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해요. 이집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국가에서 사업 형성은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사업 형성이 됩니다. 사무소가 이제 중점 협력국이 아니거나 또는 사무소가 없는 국가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코이카 사무소가 현지 사무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무소가 44개 국가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수원국이 아까 142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소가 없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당 그 현지에 있는 사무소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요. 실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사업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사업 유형별 그 실행 체계 및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코이카에 대한 사업은 국별 협력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을 파견을 하고 인도적 지원, 민관, 국제기구 협력, 국제질병퇴치기금이라고 하는 한 6개 정도의 그 큰 카테고리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글로벌 연수는 이제 그 연수 초청하는 사업이고요. 하나씩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병원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시설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주든지 하는 어떤 개발 프로젝트는 하드웨어하고 어떤 제도적인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 실제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딥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통은 우리나라 법이나 제도를 이전을 하거나 이전을 하는 어떤 컨설팅 사업을 이제 저희가 딥 사업이라고 많이 하고요. 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개발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결을 하거나 또는 그 컨설팅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그 해당 수원국 측에서는 사업을 이제 뭐 월드뱅크나 또는 유엔이나 또는 뭐 아까 그런 다른 공여 기관들하고 그 사업을 이제 다시 형성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에 제도나 기술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초청 연수 교육 등에 대한 사업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같은 것들을 개설을 해서 수원국에 초청을 해서 하는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프로젝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연수 사업들이 있습니다. 초청 연수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보통은 이제 개발 프로젝트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고 나면 그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실무 교육들뿐만 아니라 어떤 법이나 제도 등을 어떤 정착을 하기 위한 고위급들 에 대한 그 초청 연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자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약간의 그 타이드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거의 뭐 기여금이나 이제 그 어떤 그 금액에 대한 양자 원조 사업에 대한 보완 장치로 국제기구에 대한 협력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이카 하면 가장 많이 이제 그 아시는 부분들이 해외 봉사단 파견 부분을 제일 먼저 아시게 되는데요. 봉사단 파견뿐만 아니라 제가 전문가 파견에 대한 사업들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100여 개의 그 종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아가서 그 봉사단에 대해서 청년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한 5,000명에서 한 6,000명 사이의 그 젊은 봉사단원들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봉사단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 의료진이라고 해가지고 협력 의사들도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WF 자문단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 뭐 오랫동안 이제 중장년층에 대해서 그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사업 자문단으로도 그 지금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WFK가 타기관 여러 기관들하고의 그 협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NGO 봉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내는 대학생 봉사단, 그다음에 IT 봉사단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즉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사업은 말씀 그대로 시민사회나 기업, 교육기관, 글로벌 민간 그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개도국 지원하는 국민 참여형 원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체가 어떤 그 정부나 그 어떤 그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된다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민관 협력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저희가 CJ에서 하는 뭐 그 영화 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 협력 사업이거나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 NGO에서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원조 사업을 하는 것들이 다 민간 협력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적 개발 협력이라고 해서 지금 3가지 프로그램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TS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사업, IPS 사업으로 이 3가지가 혁신적 개발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지원이나 긴급구호인데요. 뭐 라오스 댐이 무너졌다거나 급하게 저희가 이제 구호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제고하고 국격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지식 공유나 대국민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K방역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다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K방역 사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포털로 지금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국민 ODA 교육이라고 해서 그 대학이나 성인, 기업, 청소년들한테 ODA 교육원에서 다양한 시민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통계가 다 2018년도 기준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전년도, 2019년도 통계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려고 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제, 통계는 18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8년도 기준으로 국제 프로젝트 사업인 경우에는 57개 국가에 267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도 많이 하는데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직업훈련소 같은 것들이나 병원, 그다음에 공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협력 수단으로 하게 되고요. 또는 그거에 대한
부가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연수생을 초청하는 어떤 인적 협력 수단으로도 그 결합해가지고 사업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성은 이게 사실은 형성을 하고 나는 기간들도 굉장히 길어요. 뒤에서 이제 그 절차도 말씀드리겠지만 N-2년부터 사실은 사업이 형성하고 발굴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착수하고 그 다음에 단연도 보통은 이제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20년도 가는 그런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컨설팅이라고 딥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제도를 이제 이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들이 딥사업처럼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저희 기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또 기술적 자문 사업, 컨설팅 사업을 딥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으로 라오스의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급을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보건 같은 경우에는 수단의 주혈 흡충 퇴치 사업 같은 것들, 말라리아 사업들도 그렇고요. 공공행정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이게 지금 딥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 발굴이 이제 N-2년으로 이제 이제 사업이 이제 발굴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외교부의 코이카에서 사업 발굴에 대한 지침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점협력국의 어떤 이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라라고 그런 가이드가 이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굴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PCP에 대한 좀 교육을 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PCP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N-2년에서 1년 단위로도 받았었는데 그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차상 너무 이제 그 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시 접수를 좀 받았고 상시 접수에서 바로 검토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약간 이제 프로세스 좀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조사가 이제 완료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코이카하고 사무소가 같이 하게 되고요. 사업 심사는 이제 코이카 본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이 그 전년도에 나요. 전년도에 나면 그것들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까지 승인이 되고 나면 실제로 사업 기획이 시작이 됩니다. 사업 기계 이제 프로세스도 이제 좀 긴데요. 그러니까 실시 협의라고 해가지고 실제 수원국 쪽에 RD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국에서 제공하는 거 뭐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공하는 거 뭐고,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사업별마다 약간 이제 양해각서처럼 이제 체결을 하고 납니다.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집행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데, 집행계획도 연초에 보통은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이 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통 우리 입찰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업이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단연도 사업으로 해서 사업 종류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연수 사업은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18년도 기준으로 244개 과정으로 4,314명 정도의 연수 사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고위 공무원들, 수원국의 고위 공무원들, 정책을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전문가 등 이제 초청을 해서 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 이름으로 씨앗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이 고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오면 이런 것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이나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오셨던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정책 위반자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에 대한 우호적으로 이제 대해 주셔서 외교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좀 많은 도움이 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보게 됩니다. 참여 국가는 이제 CPS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단기 연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과정이지만 중장기 석사 과정인 경우에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연수 사업 같은 경우, 초청 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나 또는 부처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연수 사업의 이제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 제안 사업에서도 많이 수요가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정부 부처 제안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검토하고 심사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 사업이 많이 발굴되는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는 수원구 요청에 의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발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코이카에서도 자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연수 과정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어떤 일정 부분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절차에는 일반적인 절차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이제 비율을 한 80% 이상 이제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입니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2018년도 기준으로 20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보통은 이제 양자 협력 사업으로 지원이 어려운 국가들이거나 다자기구를 통해서 약간 보완하는 차원의 지원 사업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 발굴을 하는데, 사업은 이제 제안서를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요. 평가를 하고 약정에 대한 부분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그 원조에 대한 효과성이나 어떤 사업의 관리 측면이나 성인지 관점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평가하는 그런 체계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해봉사단 파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 기준으로 5,200명 정도 되고요. 꾸준히 한 5,000명에서 5,500명 정도로 이제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그 코이카에서 이제 파견 나간 봉사단들은 다 전원 지금 철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사업은 저희가 이제 WFK라고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내는, 코이카 그 봉사 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월드프렌드 ICT 봉사단이거나 과학기술 지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통통신부에서 나이파에서 자문단도 이제 보내지고요. 문체부에서는 태권도 평화봉사단, 교육부에서는 청년봉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부처 7개 사업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이고요. 민간협력 사업은 18년도 기준으로 113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하고 대학, 연구소 이렇게 민간 부분이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협력에 대한 사업 추진 절차는 계속 약간 이제 동일한 방법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접수를 하고 공모 형태로요. 그 다음에 타당성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약정 체결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의 이제 주요 이제 그 사례인데요. 시민사회가 보통 이제 저희가 굿네이버스나 초록우산 이런 식으로 NGO 단체하고도 많이 하고요. 뭐 CJ, 그 CSR 활동이나 CSV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기업들과 함께도 하고 있고요. 학계랑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연구기관의 전문성의 역량을 활용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본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 그런 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파를 계속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 파트너하고도 지금 계속 전문성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딥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프로그램이 합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CTS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그 아이디어를 좀 기술에 접목을 해서 기존 방법으로는 어려웠던 것들, 스타트업의 중심으로 그런 요소에 대한 그 사업들을 CTS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그 다음에 고유가치 창출 같은 이런 재원들을 ODA하고 연결을 해서 경제사회 발전에 이제 포용적 프로그램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IPS는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그 OD 프로젝트 사업으로 들어가면 약간 덩어리가 커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이제 뭘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양광 같은 거를 보통은 시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새로운 뭐 사업이나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프로그램 전문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야별 참여 업체, 보건교육, 물에너지, 기타 이슈들로도 뭐 분야별 참여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트리플래닛이라고 해서 CTS에 대한 기업입니다. 이게 수업을 조성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이제 그 업체인데요. 클라우드 파밍으로 도전을 해서 나무를 심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TS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팔 지역에 커피 농장을 복구하는 기반을 이제 확충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커피 농장이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주민의 그 어떤 소득을 30% 이상 증가했다. 약간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에누마라고 하는 기업은 아마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뉴스나 또는 그 신문에서도 많이 이제 이제 좀 홍보가 좀 됐었던 사업 기업인데요.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의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게임 같은 키키스쿨이라고 하는 요 게임 앱을 만들었거든요. 이 앱을 만들어서 탄자니아 어린이들한테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에 대한 퇴치를 좀 이렇게 기여를 했고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기반을 마련을 해서 콘텐츠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